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주제 2, 국제사회 행위 주체. 이번에 배우는 내용은 뭐냐면, 자, 국제사회가 뭔지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고요. 이 국제사회 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면서 주인공으로서 국제사회를 이끌어 나가는 이들에는 누가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우리 반, 우리 학급이라고 했을 때 우리 학급 안의 행위 주체는 우리 선생님도 계시고 담임 선생님도 계시고 수업 들어오는 선생님도 계시고 우리 반 학생들도 있고 회장도 있고 행위 주체잖아요. 우리 반을 이끌어 나가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는 누가 있을까요? 출발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이 되는 주체는 당연히 각각의 뭐겠어요? 국가들이겠죠. 국제사회 행위 주체 첫 번째는 국가입니다. 국가가 뭔지 모르는 친구들은 없겠지만 그래도 정확한 용어를 한번 뜻을 풀이해 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뭘 국가라고 얘기하냐면 하나의 국가가 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되게? 땅이 있어야죠. 일정한 영토. 다음. 국민이 하나도 없어.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냥 땅만 있어. 이걸 국가라고 할 수 있어? 할 수 없잖아. 그럼 무인도, 그냥 버려진 땅인 거죠. 국가라고 불리기 위해서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즉 일정한 영토와 국민을 바탕으로 해서 권력, 주권 아까 했었지. 주권을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행위 주체를 우리는 국가라고 얘기하고요. 국제사회 안에 지금부터 배울 다양한 행위 주체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전통적으로 역할을 해온 행위 주체가 바로 누구이냐? 국가입니다. 아, 제일 기본적인 행위 주체가 바로 국가구나.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국가는 너무 뻔하잖아. 그 외에 국제사회 행위 주체. 아, 요거 하고 가야 되는구나. 국가가 국제사회 안에서 무슨 역할을 하는지 요거 하고 두 번째 행위 주체로 넘어가겠습니다. 국가가 국제사회 안에서 하는 일은 뭐 되게 다양하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이래요. 자기 나라의 이익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외교 활동을 하죠. 우리 다음 시간에 외교라는 단어에 대해서는 하나의 주제로 자세하게 공부할 건데 외교관이 되겠다는 친구들 되게 많지, 초등학교 때 보면. 그러니까 외교라고 하는 건 공식적으로 뭐냐면 한 나라가 국제사회 안에서 자기 나라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평화적으로 하는 모든 활동을 외교 활동이다 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각각의 국가들은 국제사회 안에서 다양한 외교 활동을 하고요. 그리고 좀 이따 나오겠지만 국제기구 되게 많잖아. 뭐 UN 국제연합도 있고 그 외에 다양한 국제기구가 있는데 이런 다양한 국제기구의 회원국으로 가입을 해서 활동도 합니다. 이게 국제사회 안에서 국가가 하는 역할이에요. 이해만 하시면 되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행위 주체 넘어갈게요. 국제사회의 중요한 또 하나의 행위 주체는 국제기구야. 그러니까 국제기구는 말 그대로 뭐냐면 어떤 국제적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활동을 하려고 만들어진 단체를 국제기구라 그래요. 그 목적은 뭐 평화를 목적으로 할 수도 있고 경제적인 목적일 수도 있고 환경이 목적일 수도 있는데 하여튼 국제적인 목적을 바탕으로 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행위 주체를 우리는 국제기구라 그래. 국제기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중요하거든요. 두 가지 종류의 국제기구를 무슨 기준으로 나눌 거냐면 누구를 회원으로 받아들이느냐. 요걸 가지고 두 가지로 국제기구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무슨 국제기구가 있냐면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불리는 기구들이 있어. 정부 간 국제기구라는 건 뭐냐면 일반 개인이 가입할 수 없는 국제기구예요. 누구만 가입할 수 있느냐? 각 나라, 즉 각 국가의 정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국제기구가 있는데 여기는 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할 수 있고 미국이 가입할 수 있고 일본이 가입할 수 있어요. 윤미라는 사람이 개인적인 자격으로 회원이 될 수는 없어. 이런 국제기구를 정부 간 국제기구라고 하는 거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얘들아? 세계 평화를 위해서 만들어진 UN, 국제연합. 국가만 가입할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선생님은 영어로만 쓸게 IMF, 국제통화기금. 그러니까 전 세계 어떤 경제활동을 조정하고 우리나라도 과거에 이 IMF, 국제통화기금으로부터 자금을 빌려온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위기가 닥친 나라에 자금을 빌려주고 이런 역할을 하는 곳이 IMF, 국제통화기금이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OECD 들어봤을 거야. 경제협력개발기구라고 해요. 우리나라도 1996년에 회원국으로 가입을 했어요. 자, OECD, IMF, UN은 모두 뭐다? 정부, 국가만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정부 간 국제기구에 해당이 된다. 자, 그렇다면 또 다른 종류의 국제기구에는 뭐가 있느냐? 이번에는요. 국가가 가입을 하는 게 아니에요. 개인. 윤미라는 개인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민간단체.
뭐 우리나라 안에서 활동하는 작은 시민단체, 뭐 미국에서 활동하는 단체, 일본에서 활동하는 단체, 그런 민간 단체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자, 이러한 국제기구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국제 비정부, 정부랑 상관없는 기구다. 그래서 국제 비정부 기구라 그래. 어떤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게 있느냐? 국제사면위원회라고 하는 기구가 있어. 영어로는 엠네스티라고 하거든. 들어본 적 있을 거야. 그래서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양심의 이유로 감옥에 갇혀 있고 막 이런 사람들 풀어주고 석방하는 운동을 하는 이런 인권단체거든요. 이런 건 개인이 가입할 수 있어. 그러니까 선생님이 이런 문제에 관심이 있으면 국제사면위원회에 뭐 후원금을 낸다거나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다는 거죠. 이거 말고 세계적으로 되게 유명한 환경단체 그린피스. 실제 선생님은 이 그린피스의 회원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매달 선생님 통장에서 3만 원씩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환경보호를 위해서 활동을 하는 국제 비정부기구 그린피스 있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 국경 없는 의사회. 국경 없는 의사회는 뭐냐면 의사들이 가입해서 활동을 주로 하는데요. 막 의료가 발달이 안 되고 경제적으로 낙후돼서 막 질병에 시달리는 아프리카에 가면 그런 데 많잖아. 이런 데 의료 구호 활동이나 봉사를 하는 단체. 자, 이런 단체들은 민간 단체나 개인이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국제 비정부기구라고 합니다. 자, 넘어와서 국제사회의 중요한 행위 주체 세 번째는 무엇이 있느냐? 바로 다국적 기업이라는 게 있어. 기업은 회사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는데 다국적 기업이라는 건 무엇이냐? 다국적 기업은요. 하나의 나라 안에서 활동을 하는 스케일이 작은 기업이 아니라는 거지. 다국적. 즉 여러 나라를 넘나들면서 국제적인 규모로 활동을 하는데 전 세계를 무대로 해서 어떤 제품을, 상품을 생산하고 판매도 하고 하는 그러한 스케일 큰 기업을 우리는 다국적 기업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삼성이나 우리나라의 LG, 뭐 미국의 애플, 그 다음에 뭐 먹는 걸로 가면은 코카콜라, 펩시콜라 이런 회사들이 전부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생산 판매를 하잖아요. 다국적 기업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건 무엇이냐? 이 다국적 기업은요.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잖아. 예를 들어서 애플이 만든 아이폰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나라에도 아이폰 쓰는 사람들이 되게 많죠. 만약에 애플이라는 회사가 아이폰의 생산을 중단한다든지 줄인다 그래서 전 세계에 만약에 아이폰의 공급이 원활해지지 않는다. 그러면 애플이라는 회사가 원래 탄생했던 미국의 경제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전 세계 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이렇게 다국적 기업은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도 크고요. 국가 간의 의존성도 높이고요. 그만큼 파워가 강하다 보니까 국제관계에도 영향을 미치고 각각의 국가의 정책에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중요한 건 무엇이냐? 세계화 시대가 되면 될수록 다국적 기업이 국제사회에서 미치는 영향력은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점점 커진다. 이게 포인트예요. 자, 다국적 기업에 대해서는 의미와 영향력이 어떻게 변하는지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국제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주체 기타 등등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 사람은 사람인데요. 그냥 개인이 아니라 선생님과 같은 그냥 개인이 아니라 뭔가 되게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개인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예요. 자, 윤미는 국제사회 행위 주체다 아니다? 아니에요. 그렇게 되고 싶지만 선생님은 세계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아니죠. 그러면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영향력 있는 개인은 누가 될까요? 우리나라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도 예전에 있었죠. 국제연합을 이끌어 나가는 유엔 사무총장, 영향력 있는 개인이죠. 그 다음에 막 카톨릭교회 수장, 종교 지도자, 교황 같은 인물들 있잖아. 이런 사람도 영향력 있는 개인이죠. 그 다음에 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대통령, 영향력 있는 개인이죠. 이들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가 내부적 행위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의 국가 안에 내부에 있는 주체가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잘 이해가 안 되지? 첫 번째 지방정부. 자,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자체도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되는데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 안에 경기도 정부, 지방정부잖아요. 서울특별시 정부, 부산광역시 정부 이러한 지방정부들도 국제사회 안에 행위 주체로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지구상에 존재하는 소수인종, 소수민족 이런 이들도 국제사회의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다. 자, 국제사회 행위 주체가 될 수 있는 이들이 누가 있는지 그래서 설명이 나왔을 때 이게 행위 주체 중에
누구에 대한 설명인지를 맞출 수 있는 게 포인트입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공부해야 되는 내용 모두 끝났어요. 3단계 미션 클리어에서 계속해서 자료 보면서 복습해야 되겠죠. 3단계로 바로 넘어가도록 할게요.